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할머니와 친구하기 이 책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책에 대해서 좀 간단히 저희 작가님께서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20대, 30대, 40대를 보내면서 저의 화두는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노년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지내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애어른 같다. 그리고 저보다 더 연배가 높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모아서 책으로 낸 에세이집이에요. 여기 부제가 11명의 할머니가 알려준 부와 현명, 재치, 강단의 기록이라고 썼는데요. 제 일생을 돌아보면서 저에게 영향을 주셨던 여러 명의 그녀들을 기록하는 그런 에세이집입니다. 이 책이야말로 저희가 그 드글드글 이글이글을 한창 이제 막 시작했을 때 진짜 막 뜨거 하면서 나왔던 책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더 애정이 남다른 책인 것 같아요. 게다가 작가님이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기획, 집필, 디자인, 인쇄 이런 모든 과정을 진짜 독립출판으로 하셨던 작업이셔서 더 의미 있고 남다른 그런 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만들었던 두 책 화상 독서 모임 어떻게 시작할까? 비컷 일지는 이제 월간 토마토에 투고하여서 이제 책을 내게 됐어요. 보통 그런 걸 뭐 기획 출판이라고 부르는데 이 할머니와 친구하기는 염주의 지음이고 편집, 뭐 기획, 제작 다 염주의인 것이죠. 독립 출판을 이제 처음 경험하신 건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독립출판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잘 모르고 있다가 이제 드글드글에 와서 다른 작가님들을 뵙고 독립출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이제 처음 뵙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 나도 해볼까?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뭘 몰랐으니까 한다고 했다.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좀 더 고민을 했을 텐데 그때는 다른 작가님들께서 2024년도에 책을 한 권 내려고 하는데 지금 선뜻 시동을 걸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다라고 하셨을 때 그럼 저도 원고 있는데요.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시작을 해보니까 진짜 제가 글을 쓴 것밖에 없고 뭐 편집이라든가 당연히 그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법이라든가 또는 인쇄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그 미로를 헤쳐나갈 때마다 여러 작가님들께 이제 여쭤보면서 이 책을 만들게 됐죠. 근데 만드는 과정 동안에는 이렇게 만드는 게 맞나 생각하면서 책을 만들었는데 다 만들고 나니까 힘들었어도 만들길 잘했다. 굉장히 나에게 남는 게 많은 경험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애착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스스로 책을 만들어 보는 경험,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는 경험이 저한테 되게 큰 힘이 됐어요. 그 우리 모임할 때 명언이 있잖아요. 책에 집을 지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다들 우리 모임하는 작가들이 어쨌든 글을 계속 쓰고 뭐 투고를 했다가 잘 안 된 원고들도 있고 그냥 자발적인 마음으로 계속 써오고 있는 어떤 원고들도 있고 이렇게 무더기에 어떤 원고들이 있는데 그냥 그것이 컴퓨터 안에 파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쉽다. 그래서 그런 원고들에게 책의 집을 지어주고 싶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멋있는 말을 할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우리가 아까 막 비컷 이야기도 했지만 이제 사실은 진짜 막 작가로 등단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에 수많은 원고와 수많은 작가들의 그 글쓰기와 그 시간들이 있는데 그게 딱 이렇게 어떤 집을 지어서 정말 그 책의 꼴로 다 갖춰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사실 독립출판을 저희가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 작가님께서 그 얘기 해주셨을 때 저도 엄청 감동을 받고 동시에 저는 그 집을 지어줄 원고가 없구나라는 거에서 또 한 번 이제 또 반성을 하고 그렇게 원고가 있으면 와, 정말 이렇게 책에 바로 집을 이렇게 지어줄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동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우리가 좀
거칠게 구분했던 취재하고 뭐 공부하고 알아서 쓰는 책하고 그냥 내가 나로서 쓰는 책하고의 그 나로서 쓰는 책인 거잖아요. 언제 이런 이야기를 써야겠다라고 생각이 되셨을까요? 글 쓰는 일에 대한 책을 쓰고 나서 제가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한 해에 한 권 책을 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아, 그래야 되는 건가 보다. 약간 책이라는 게 한 해에 한 권씩 나오는 그 흐름이 괜찮은 건가 보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 해에 무슨 책을 쓸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 뭐 쓸만한 게 뭐가 있지?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인지 그런 고민을 하다가 할머니에 대해서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늘 친구들도 다 저보다 뭐 20살 이렇게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 이 책에도 나오지만 저의 지인들이 놀리거든요. 할머니들하고 놀면 뭐가 재밌냐고.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이 너무 의아했어요. 뭐가 다를 게 뭐 있어? 친구는 친구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들 눈에는 그게 특별한 걸로 보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 세대가 다른 사람들끼리 교감하는 게 특별한지 그런 얘기들을 쓰고 싶어서 이 책을 시작을 했고 띄엄띄엄 쓰긴 썼는데 처음에 초안을 만들 때는 지금의 나를 형성한 여러 명의 그녀들을 쭉 떠올리니까 이렇게 몇 명으로 추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염두에 두고 글을 한 꼭지 한 꼭지씩 썼고 초안을 쓸 때는 한 주에 한 편씩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써놓고 그리고서는 좀 묵혀놨죠. 제가 아마 브런치 대상에 한번 신청했다가 그리고 떨어지고 그리고 출판사에도 투고를 했다가 인연을 찾지 못하고 그냥 방치했다가 그러다가 뭐 어떻게 한다는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들을 만나기 전까지 드글드글 이글이글에서는 이런 문화인 거죠. 책은 낼까 말까가 아니라 내는 게 답이다. 이런 문화에 제가 오니까 어머 그럼 나도 저기 원고 있는데 그냥 내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편승하는 마음으로. 근데 제가 제 책의 편집인으로 해본 적은 없었어도 글을 한 편 한 편 할머니라는 주제로 글을 썼다 하더라도 글을 한 편 한 편 쓸 때랑 그게 책으로 엮여질 때랑 그 한 편 한 편은 약간 그 건축물의 재료 같은 느낌이라면 집을 짓는 건 또 다른 공법과 여러 가지 설계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평면적인 데서 입체적으로 가면서 저는 그 퀄리티가 한번 이렇게 크게 점프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책을 내는 게 글로 그냥 소장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구현되는 건지는 모르는 채 한번 해보기로 한 거죠. 근데 진짜 작가님들이 안 계셨으면 저는 혼자서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독립출판을 몰랐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도구도 몰랐고 그리고 힘든 줄도 몰랐으니까요. 근데 그냥 다른 분들도 하니까 하나보다 하고 한 거 치고는 제가 이렇게 이 책을 들여다봤을 때 아, 이 책에 집을 지어줘서 기쁘다. 이 책이 그냥 건축 자재로만 있지 않고 글 한 편 한 편이 떠다니지 않고 책으로 돼서 기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이후에는 제가 내가 출판사가 아니어도 스스로 책을 짓는 거에 대한 기쁨을 느껴서 책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진짜 그런 작업을 또 하셨잖아요. 엄청난 폭풍 성장 아니에요? 이거 정말. 그리고 지금 이거 1년에 책 하나씩 내야 된다는 것 같은데 다음에 못 쓰지라고 영감이 오지 않으면 내가 찾아간다. 내가 영감을 뚜벅뚜벅 찾아가고 그 영감을 계획을 세운다. 아, 이렇게 해서 목차를 세워서 이 정도의 콘텐츠로 구성을 하겠다. 그러니까 영감 발굴형 그런 얘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책의 내용이 나에게 내 인생에 영향을 준 할머니들, 나를 구성하게 된 할머니들에 대한 얘기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전직 노년학자라고 돼 있는데 이제 그냥 이렇게 슬쩍 본 사람들은 아, 그래서 할머니를 좋아하나 보다. 아까 미술 작품을 나의 특기로서의 소재로 삼는 것도 그냥 어렸을 때 뭐 그런 문화에서 좀 자주 접하기도 했고 그림을 좋아하기도 했고 그랬던 것처럼 미술 전시 리뷰를 쓰는 글을 좀 더 전문적으로 적극적으로 쓰는 사람이 된 것처럼 나의 뭐 직업이라던가 과거의 경험이라던가 이런 것이 작가로서 소재를 만나는데 영향을 많이 미치신 건가? 제가 할머니랑 같이 살았던 경험, 할머니가 아프셨던 경험 그런 것들이 제가 하려는 일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연구소를 다니고 그럴 때는 미국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한국에서 더 하면 더 임팩트가 크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일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연구자의 삶을 그만두고 일을 했을 때도 노년층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해서 일을 했던 거고 이 책을 쓸 당시에는 제가 업으로는 노년층과 같이 있지 않지만 이미 저 자신이 중년이 되었기 때문에 노년기가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몸으로 마음으로 체감하고 있었고 그리고 제 주변을 돌아보니까 저한테 할머니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이 제가 20대 때 70대 할머니랑 이렇게 이웃 젊은이로 지내던 그런 때보다 더 진짜 친구. 나도 중년이고 내 친구는 더 나보다 나이가 많은 노년이고 그렇게 맺는 그 교류, 그 관계, 교류의 깊이가 저한테는 되게 소중했어요. 그게 저한테는 되게 내가 이런 인생을 살게 된 것이 너무 좋다. 그리고 이것들이 나에게 여러 명의 그녀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여러분 할머니랑 친구하면 진짜 좋아요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혹시 과거의 연구자로서 혹은 노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던 그런 경험이 또 다른 컨텐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삶과 죽음에 대한 것들 또는 나이 듦에 대한 책들이 꼭 그게 전문가가 아니라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들여다볼 수 있고 뭐 그게 개인적인 일이든 가족사적인 일이든 아니면 돌봄이라는 컨텐츠도 그렇고 그렇게 많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연구자로 있을 때 썼던 글들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읽히는 글이었고 지금도 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수의 사람들에게 읽히는 책, 다수의 사람들이 읽고 공감할 수 있는 책을 쓰는 사람으로 전향했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가 뭘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게 뭘까는 지금도 찾고 있는 중이에요. 이 책에 나오는 그런 할머니와의 에피소드, 재밌는 부분들이 진짜 많은데 진짜 이 할머니와 친구를 한다고 하는 그 워딩부터가 일단 신선하고 할머니와 어떻게 친구가 되지? 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이제 막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작가님이 그 지내오신 그 만나오셨던 수많은 할머니 친구들과 그 다음에 또 그런 전직 노년 학자로서의 그 삶과 이게 딱 이어지면서 이 이야기들이 정말 더 생생하게 딱 와닿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좋아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번에 이 유튜브에서 작가님의 목소리로 낭독하시는 것을 좀 듣고 싶어서 한 부분을 이렇게 태그를 붙여왔는데 네. 혹시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는지 제가 이 부분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나이 들수록 할머니의 매력을 더 잘 발견한다. 그들의 삶에서 어쩜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하는 반짝임을 발견하면 나중에 저런 할머니가 되고 싶다는 동경이 아니라 현재 내 삶의 할머니다움을 새겨놓고 싶다. 담고 싶은 점이 어떨 때는 여유이고 어떨 때는 지혜이며 어떨 때는 배짱이나 자부심이다. 이 딱 그 소제목 여기 이렇게 11명의 할머니가 알려준 우화, 현명, 재치, 강단의 기록에 대한 그 이야기가 여기 이 부분에 또 잘 담긴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되게 좋아했고 또 할머니를 왜 이렇게 좋아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 에피소드가 이어져가지고 저는 정말 이 책을 오시는 분들에게 진짜 강추를 많이 해드리거든요. 특히나 저희 여기에 또 할머니들이 또 많이 오세요. 저희 책방에도 그것도 되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오시고 할머니와 친구를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는 세대들에게도 추천할 수 있지만 또 할머니인 세대 분들에게도 너무 또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어서 진짜 딱 그 타깃이 너무 잘 정하신 것 같은 그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할머니가 아닌 사람들께 할머니랑 친구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썼는데 제가 이 책을 쓰고 나서 알게 된 거는 지금 다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할머니들이 어떻게 젊은이랑 친구가 되지를 알고 싶어서 읽으시더라고요. 근데 별거 없다는 거. 그냥 사람 만나는 게 비슷한 거고 비슷한 관심사로 공감대를 펼쳐나가는 거. 그치만 선뜻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별다르게 생각할 게 없다는 거를
아시게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그런 점이 좋았어요. 제가 생각한 그 반대 스펙트럼에서 독자들이 이 책을 보시더라고요. 네. 이 책에 되게 여러 명의 할머니가 나오는데 주희 작가님의 어머니, 내 아이들의 할머니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우리가 머물다 가게에서 북토크로 이제 책이 나온 거를 기념하는 행사를 했을 때 그때 오시기도 했었어요. 그 북토크 얘기 좀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제 책이 나오면 이제 뭔가 해야 되잖아요. 뭔가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북토크를 계획하셨는데 그 북토크는 어떻게 뭐 기획 어떤 자리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하시게 됐는지. 제가 북토크를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정보가 많진 않았어요. 그래서 북토크에서 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나의 소중한 사람들과 책이 나온 것을 축하하는 자리를 하고 싶은지라는 약간 양자택일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책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자리라고 믿고 그걸 기획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지나고 보니까 저의 지인들과 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두 개가 이제 합쳐진 것이었는데 감사하게도 북토크에 오신 많은 분들이 책을 읽고 오시고 또는 제가 이 글을 브런치에 쓸 동안에 이제 그 여정들을 이렇게 보아 오셨던 분들이어가지고 할 이야기도 많고 그리고 자신이 겪고 있는 어떤 할머니됨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기 오신 독자님들께서 이야기하는 게 다른 참석자들에게도 퍼져 나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점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저의 이기적인 마음에 북토크라는 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순간을 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취재할 때 쓰는 그 디지털 레코더를 갖고 와가지고 약간 마이크처럼 참석자들께 그거를 넘기면서 한마디씩 뭐 덕담이면 덕담, 뭐 소회면 소회 그런 걸 들려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진짜 그걸 하길 잘했다. 안 하면 어쩔 뻔했어 할 정도로 너무나 값진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저도 행복했고 같이 오신 분들도 즐거워하셔가지고 지금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고요. 제가 그걸 또 녹취를 다 풀어가지고 파일로 해놨어요. 그래서 가끔 본답니다. 엄청 힘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게 한 40분 정도 되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힘이 되고 아 그때 그런 장면이 있었지라고 담아두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이 모든 그 몸에 밴 습관, 성실의 증거가 이것도 다 기록으로. 아니 왜냐하면 이게 그 영감이 별처럼 빛나지 않더라고 해도 내가 계속 날마다 물을 주듯이 뭔가를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귀한 어떤 행동들을 제가 그 북토크 자리에 우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지인분들이 되게 많이 오시긴 했어요. 물론 이 머물다 가게에 독자인 손님이 오기도 했지만 그런데 지인분들이 모이면 보통 그냥 축하해서 너 책 쓰느라 수고했다 이렇게 박수 치고 끝나는데 진짜 마치 세미나나 독서 모임을 하는 것처럼 이 페이지에선 말이지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나한테 뭐 다가왔는데 말이에요. 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조금 저는 재밌으면서 아까 연극 보는 것처럼 과한 느낌이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그냥 되게 그냥 어쨌든 따뜻하고 다정한 시간이었음에는 정말 틀림없다. 모두들 행복했다. 이거는 진짜 기억하고 있어요. 너무 분위기도 진짜 따뜻했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신박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분위기가 그 작가가 책을 쓴 이야기의 뭐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드는 그런 북토크, 그냥 전형적인 그런 북토크의 그 파트가 있고 그리고 또 출간 기념회 같은 그런 느낌의 파트가 있고 또 돌아가면서 하니까 약간 독서 모임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그 하는 그 타임 안에 다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신선하고 재밌고 그런 북토크는 다시는 진짜 만들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듣고 보니까 독서 모임 덕후로서 약간 그런 게 종합적으로 묻어졌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또 작가님이 저희가 이렇게 특성상 여기가 또 막 길이 좁고 이래서 막 소개를 항상 제대로 이렇게 해드리고 옆에서 같이 서포트를 제가 못 해드리고 작가님께 거의 그냥 다 이름에서 맡겨버리는데 작가님이 그때 그 진행을 혼자서 너무 잘해주셨어요. 이 북토크 진행도 해주시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씀 나누는 그런 것도 다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옆에서 약간 참가자처럼 너무 즐겁게 봤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냥 다 돌아가면서 너무 진심에 막 감동에 막 후기 같은 걸 남기고 막 어떤 분은 울기도 하시고 막 이러니까 저는 너무 약간 조금 긴장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부분을 조금 읽고 넘어갔었는데 여기에 되게 여러 할머니가 나오는데 그냥 나랑 인연이 없는 그냥 동네 우리 아파트 단지에 같이 사는 할머니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그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깊게 친밀하게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쌓아 올린 관계 말고도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냥 다정한 한마디 한마디로 친구가 되는 것 이게 그냥 작가의 성격이나 이 책에서 얘기하는 내용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작가님이 이제 다니가 내가 여기 좋아하는 부분이니까 읽어주세요 했던 것처럼 혹시 뭐 어디라고 꼽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이제 읽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은 한번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구절을 소개해 드려 볼게요. 115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시간 부자의 여유로움이라는 그 에피소드에서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다니가 저한테 낭독해 달라고 한 그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건 지금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할머니다움이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라서 연결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한번 맨 아랫줄부터 읽어볼게요. 동네 투어는 장점이 있다고 해도 식당이나 카페 같은 실내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하는 것은 무슨 유익이 있을까? 엄마,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하면 뭐 하면서 시간 보내세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다. 어머니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사람들을 환영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약속 시간 직전까지 소통의 욕구가 있기 마련이다. 예컨대 식당 앞 주차장 상황은 어떤지 묻고 모임 장소로 퀵 서비스를 시켰는데 받아달라고 부탁하고 조금 늦으니까 먼저 음식을 시켜달라든지 하는 것이다. 일찍 오는 사람으로 알려졌기에 사람들은 갖가지 일을 그녀와 상의한다. SNS 단체 대화방에서 일어나는 이런 활동을 통해 어머니는 온라인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다가 아니다. 어머니는 일찍 가서 제일 좋은 점은 마음을 가다듬을 시간을 가지는 것이라고 했다. 목적지에 먼저 가서 사람들이 오기 전에 차분히 생각을 정리하면 심리적 안정감이 생겨 말실수를 덜하고 기운을 비축한 만큼 타인의 말을 경청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세월이 갈수록 멋있어지는 어머니의 모습은 이런 면이다. 정서적 풍요로움을 느끼며 시간 부자로 사는 그녀의 비법은 남을 배려하고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었다. 라는 부분이에요. 진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작가님 목소리로 들으니까 더 좋아요. 우리가 뭐 어떤 모임에 가? 근데 누가 늦어요. 그럼 짜증나잖아요. 그리고 왜 늦는데? 다들 이 활동을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지금 읽은 이런 부분들 같은 걸 우리가 지금 삶에 장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화도 안 나고 그 상황을 더 좋게 풀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을 볼 때 저는 제가 생각하는 할머니다움 또는 이런 현명함을 지금 바로 나한테 접목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뭔가 작가님은 그런 걸 좀 잘 보시는 것 같아요. 깊숙하게 들여다보면서 여기서 내가 뭐 좋은 점, 장점, 내가 귀하다고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점, 그냥 할머니 한 사람이기도 하고 할머니와 내가 친구로서 맺는 관계 안에서 발견하기도 하고 그냥 저는 아까 대전이 이러이러한 면에서 살기 좋은 곳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랑 좀 비슷한 느낌을 갖는데 사실 우리가 뭐 어디든 무엇이든 누구든 이렇게 깊게 오랫동안 지그시 바라다 보면은 되게 사랑스럽잖아요. 그런 거를 참 잘하시고 그런 따뜻한 말로 잘 써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걸 들으면서 엄청 마음이 따뜻해졌답니다. 이런 식의 에세이를 정말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이고 그냥 스쳐 지나가면은 사실 그렇게 오래 기억되고 남을 만한 게 없는 일들도 많은데 작가님의 그 특유의 시선과 그걸 되게 골똘히 깊게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풀어주시는 그 문체가 되게 막 사색에 잠기게 하고 지금도 저희가 셀 모임에서 작가님이 쓰시는 그 따끈따끈한 글들을 이제 서로 같이 보는데 그때마다 이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 내가 전혀 여기서 이제 발견하지 못했을 법한 것들을 딱 이렇게 발견해서 이걸 글로 텍스트로 풀어주시니까 그런 에세이스트로서의 면모가 너무 충분하시다. 엄청 훌륭하시다. 발굴 전문가. 그거를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어요. 지금 쓰시고 있는
다음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가족들이 이렇게 집을 떠나면 느끼는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그렇게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 그게 뭐 좋은 면에서는 홀가무담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약간 분리불안 같은 그런 어려운 감정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이제 자녀들이 크고 자녀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나서 제가 느낀 거는 아이들이 좌충우돌 하는 걸 보면서 나도 크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이미 성인이고 정체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자녀들을 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자녀들이 무언가 해프닝을 가져올 때마다 저도 그거에 대처하느라고 크고 그거에 놀라지 않은 척하고 반응하느라고 저를 다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담은 이제 성인이 되는 자녀들과 잘 지내는 법 또는 꼭 자녀들의 관점이 아니고 자녀들의 행동과 말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나는 어떻게 되고 싶은 건지 그런 내용을 담은 현재 진행형인 내용들을 가지고 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책은 그런 양육서, 더 큰 성인이 되는 자녀들을 위한 양육서 또는 그것도 에세이집이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나의 자녀들과의 에피소드를 쓰는 거라고 이제 오해가 돼서 되게 사사로운 얘기일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미성숙한 존재가 성숙한 존재로 나아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돌보고 그 돌봄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또 나의 성숙이 어우러지는 거니까 이게 꼭 양육 얘기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언제쯤 출간 예정을 하고 계신지. 올해 지금 집중 집필 기간을 거쳐서 이제 원고가 완성되고 내년 초에는 책이 나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네,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6년에 또 새로운 신간으로 그때도 또 한번 이렇게 같이 뭐 책이 나오면 한번 아드님들을 모시고 저는 그 순간이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또 그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글에 그래서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나오는 뭐 열 몇 분의 할머니의 얘기긴 하지만 세상 모든 할머니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도 나의 자녀들의 얘기긴 하지만 자녀를 가진 모든 부모의 얘기이자 입장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의 얘기이니까 사실 우리 이 할머니와 친구하기 북토크 때처럼 막 자기는 어떻다 막 이런 얘기를 또 구구절절 하실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란 말이죠. 재밌는 행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저를 다 신간이 나오면 또 와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로서 보는 입장에 있다가 오늘 여기에 와 보니까요.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재미지게 매번 촬영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거 재밌어서 하는 거라고. 그래. 우리가 머무는 책갈피도 다 자기 위해서 하는 거고 드글드글 이글이글도 다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거다. 재미가 없으면 사실 지속하기가 쉽지 않고 누가 막 억지로 이렇게 막 찔러서 시켜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짜 진짜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너무 즐거워서 진짜 오늘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는데 또 이제 염주희 작가님의 다음 책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염주희 작가님의 책 저희 머물다 가게에서 항상 이렇게 재고를 이제 비지 않도록 하면서 항상 열심히 판매하고 있고 또 월간 토마토에서도 또 계속 글을 쓰시기 때문에 월간 토마토도 구독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가 지속적인 글쓰기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유튜브에 출연한 소감을 짧게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이제 마치면서 뭐 할머니와 친구하기에 마지막 홍보 멘트라던가 아니면 작가 염주희에 대한 어떤 말씀이라던가 얘기를 마지막 얘기를 인사와 소감과 이런 걸 해볼까요? 네, 여러분 제가 할머니들과 어떻게 친구가 되는지 그리고 할머니들은 어떻게 젊은이들과 친구가 되는지에 대한 책을 썼는데요. 이 책 많이 많이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머물다 가게 방문하셔서 또 다른 많은 양서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마무리. 저희가 그 공식 마무리 멘트가 있어요. 저희가 항상 이렇게 책 속에 흠뻑 머물다 가세요를 하는데 오늘은 함께 다 같이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책 속에 흠뻑 머물다 가세요.